영국 런던의 에비로드 스튜디오는 수많은 명반들의 산실입니다. 비틀스는 스튜디오 2의 단골 고객이었고, 사실 에비로드라는 이름도 비틀스가 이곳에서 녹음한 앨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오디오 파일들의 테스트곡으로도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은 스튜디오 3에서 되었으며, 2020년 현재 스튜디오 2의 모니터 스피커는 노틸러스 801, 스튜디오 3와 스튜디오 1의 모니터 스피커는 800D3로 모두 B&W 스피커들입니다. 업력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런 신뢰와 진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재라든가 설계, 콘셉트에 있어서 남들보다 몇 걸음 앞선 혁신, 그리고 소리를 통해 이 혁신에 대한 검증이 끝나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B&W는 예외가 아닙니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케블라콘을 비롯해 트위터 온톱, 매트릭스 인클로저,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 플로우 포트, 테이퍼드 튜브, 컨티늄 콘, 에어로포일 콘, 이 모든 것이 B&W로부터 출발했거나 B&W 스피커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피커 제작사로서 B&W는 존 바우스와 로이 윌킨스가 1966년 영국 웨스트 서식스 주의 워딩에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왕립통신군단 복무 당시 만났고, 1965년에 라디오 및 전기제품 가게 바워스 앤 윌킨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다 존 바워스의 음악적 소양과 DIY 스피커에 매료된 한 여성으로부터 1만 파운드의 거금을 투자받아 이듬해인 1966년에 스피커 제작사 B&W 일렉트로닉스를 탄생시켰습니다. B&W 데뷔작은 1966년에 나온 P1입니다. 이때만 해도 B&W는 외주 유닛을 가져다 쓰는 시절이어서 P1은 EMI 우퍼와 셀레스천 트위터를 채용했습니다. P1의 성공으로 존 바우스는 오실레이터와 펜 레코더 같은 측정 장비를 구입, 이후 제작한 자신들의 스피커에 전용 측정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1970년에는 당시 흔치 않았던 곡면 배프를 취한 DM70이 등장했습니다. DM은 도메스틱 모니터의 약자로 그의 영국 산업 디자인상을 수상한 이 스피커는 특히 중고역 유닛을 11개 모듈의 정전형 유닛으로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B&W의 강렬한 상징이었던 노란색 케블라콘 유닛은 1976년에 출시된 DM6 모델에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듀퐁이 개발한 합성 섬유 케블라를 스피커 진동판 유닛으로 처음 쓴 제작사가 바로 B&W였습니다. DM6는 또한 한 해 전 영입한 산업 디자이너 케네스 그란지가 처음으로 인클로저를 디자인한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1977년에 등장한 DM7도 B&W 스피커 개발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트위터 온톱 설계를 처음 채택한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가 강력한 미드우퍼 인클로저부터 트위터를 디커플링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케블라콘 미드우퍼 밑에 폴리에틸렌 재질의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장착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B&W의 세계적 명성을 안긴 것은 역시 800 시리즈이며 그 첫 제품이 1979년에 출시된 801입니다. 트위터 온톱 설계도 부족했는지 미드레인지 유닛까지 별도 챔버에 수납한 B&W 최초의 스피커로 801은 EMI 에비로드 스튜디오와 데카 스튜디오 등 수많은 클래식 음악 레코딩 스튜디오의 레퍼런스 스피커로 채택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내부의 허니콤 구조로 브레이싱 설계를 한 매트릭스 1, 2, 3 모델이 등장했고, 1987년에는 이러한 매트릭스 구조를 801에 이식한 매트릭스 801이 탄생했습니다. 이 해에는 또한 매트릭스 구조에 플라스틱 인클로저를 채택한 CM1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가 출시되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어 1990년에 26mm 메탈돔 트위터에 165mm 케블라콘 미드우퍼를 단 스탠드 마운트 매트릭스 805가 나왔고, 1991년에는 노틸러스와 함께 BMW 사상 가장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꼽는 매트릭스 800이 각종 매거진의 커버를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BMW에게 1993년은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역대 스피커 명기 중 하나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노틸러스를 이 해에 세상에 선보인 것입니다. 심해 고생물체를 담은 외관이 눈길을 끄는 이 4웨이 4유닛 스피커는 각 유닛 후면에 긴 테이퍼드 튜브를 달아 후면파 에너지를 소멸시키려 한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도 특별 주문되는 노틸러스는 BMW의 자타공인 최고의 스피커입니다. 테이퍼드 튜브, 알루미늄 돔 트위터 등 노틸러스에 투입된 기술을 기존 800 시리즈에 이식시킨 결과물이 1998년에 등장한 노틸러스 800 시리즈입니다. 인클로저 회전을 줄이기 위해 미드레인지 케블라콘 유닛을 둥근 챔버에 수납한 점도 특징이며, 이 터빈 헤드는 지금도 BMW 상위 모델들의 빛나는 훈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MW가 값비싼 스피커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95년에 현행 600 시리즈의 직계 선배라 할 DM600 시리즈, 1999년에 업그레이드 후속작인 DM600S2 시리즈, 2002년에 3세대 버전인 DM600 S3 시리즈가 나왔으며, 2003년에는 노틸러스 800 시리즈의 주니어 모델이라는 콘셉트로 실백 시리즈가 나와 호평을 받았습니다. 케블라콘과 함께 BMW 스피커의 강렬한 상징이었던 로아셀콘은 2004년 800 시리즈 플로 스탠딩 모델들에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일부 모델에 한해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를 채택한 800D 시리즈, 2010년에는 전 모델에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를 장착한 800D2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2007년은 여러모로 BMW의 뜻깊은 해였습니다. 아이팟 독 스피커인 제플린이 탄생했고, 제기어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처음으로 카오디오 업계에 진출한 것입니다. DM600S4 시리즈가 나온 것도 2007년이었으며, 제플린은 이후 에어플레이 기능을 추가해 제플린 에어, 아이팟 독을 없애고 에어플레이 외에 블루투스를 추가한 제플린 와이어리스로 진화했습니다. 2015년 마침내 현행 플래그십인 800D3 시리즈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D3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케블라콘과 로아셀 우퍼를 각각 컨티넘 콘과 에어로포일 우퍼가 대체한 점입니다. 이어 2016년에는 최상위 모델로 800D3 스피커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800D3 스피커의 경우 별도 챔버에 담긴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와 로아셀 콘 미드레인지, 에어로포일 콘 우퍼 2발, 매트릭스 브레이싱, 테이퍼드 튜브, 플로우 포트 등 BMW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수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모조리 집약되었습니다. BMW의 상징과도 같은 테이퍼드 튜브에 담긴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는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긴 튜브를 통해 트위터 후면파의 에너지를 소멸시킵니다. 솔리드 알루미늄 재질의 이 테이퍼드 튜브가 메인 인클로저와 디커플링된 점도 전매 특허로 다이아몬드 진동판의 경우 화학 증착 기법, 즉 증기를 사용해 다이아몬드를 퇴적층을 쌓듯이 포개져 완성되며 브레이크업 주파수가 무려 70kHz에 이릅니다. 컨티넘 콘은 케블라처럼 복합 샌드위치 콘이지만 케블라보다 더 가볍고 더 강해 브레이크업 주파수 등 모든 면의 음향 특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호리병 모양인 터빈헤드 역시 미드레인지 유닛 후면파를 소멸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겉면에 직각 모서리가 없다는 점에서 유닛 정면파의 자연스러운 분산에도 이바지합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이 터빈헤드가 우퍼부 인클로저 및 트위터 챔버와 분리되었으며
내부는 립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로아셀 콘을 대체한 에어로포일 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가장 두껍게 하는 등 진동판 두께를 달리한 점이 특징입니다. BMW에서 매트릭스라고 명명한 인클로저의 경우 내부 강도를 더 높이고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 MDF에서 솔리드 합판과 알루미늄, 스틸로 교체했습니다.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는 바닥면에 나 있는데 골프공 표면처럼 생겨 공기 저항을 줄이는 플로우 포트를 채택하였습니다. 2017년에 등장한 700S2 시리즈는 기존 알루미늄 돔 트위터를 카본 돔 트위터로 바꾸고 800D3 시리즈에 투입된 컨티늄 콘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2019년에 등장한 뉴 600 시리즈는 더블돔 알루미늄 트위터에 컨티넘 콘, 페이퍼 콘 우퍼로 중무장했습니다. 한편 702와 705 모델은 올해 컬러 무늬목 마감을 한 시그니처 모델로 600 시리즈는 오리지널 600 시리즈 출시 25년을 맞은 올해 S2 애니버서리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포메이션은 최첨단 고음질 라이프스타일 오디오의 본격 진출을 알리는 제품으로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RJ45 이더넷 단자와 광 입력 단자를 갖췄고 무선 네트워크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에어플레이2,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TV와 연결을 전제로 한 사운드바임에도 불구하고 룬레디로 룬을 통한 타이달과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무선으로 3채널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좋아서 포메이션 바와 베이스를 조합하면 3.1채널, 여기에 플렉스를 추가하면 간단히 5.1채널이 되며 모든 것이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스트리밍 음원을 플레이할 때는 와이파이 2.4GHz 대역을 이용하고 포메이션 시리즈 기기 간 연결에는 5GHz 대역의 일종의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기 간 연결 지연 시간이 100만 분의 1초에 불과하여 음질적 장점을 갖게 합니다. 스테레오 사운드는 지난 2016년 창간 50주년 200호 특집으로 지면을 장식한 스피커 200선을 꼽았다. 역시 이에 설립 50주년을 맞은 BMW는 무려 10개 모델을 리스트에 올렸다. 802D3, 805D3, 800D2, 시그니처 800, 800D, 노틸러스 801, 매트릭스 801, 노틸러스, 시그니처 다이아몬드, 실버 시그니처. BMW의 놀라운 저력이다. 하이파이 클럽 메인 시청실의 터줏대감 역시 800D3이고 리뷰할 때마다 자주 레퍼런스로 삼는 스피커 또한 802D3이다. 이들이 내는 소리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앰프와 음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700과 600 시리즈는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리뷰를 겸해 들어봤는데 언제나 상위형들을 위협하는 사운드를 뿜어냈다. 그리고 최근 경험한 무선 액티브 스피커 중에서 음질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델은 포메이션 듀오였다. 1966년부터 시작된 BMW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